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환경에너지 PM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 분야 및 전략 제품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란 생산 또는 소비 시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소재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이란 채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루어지는 자원 사이클을 순환용으로 전환하여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 과정에 재투입하는 소재 한류 사이클 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필요성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성 플라스틱의 경우 완전히 분해되는 데만 200에서 300년 이상 소요되는 난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 환경 오염과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으로서는 이러한 물질들의 자원순환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순환 분야의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후방산업은 바이오매스 원료, 석유화학, 순환대상 폐기물이 속하며 기술 분야로서 친환경 소재, 도시강산, 제재조로 분류되고 전방산업으로서는 제조업과 희토류, 희유금속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재 기반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대분류는 천연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자원순환 등으로 분류되고 중분류로는 플라스틱의 경우 옥수수와 같은 자연물질을 섞어 생분해성을 좋게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 촉진제를 가미하여 생분해 기간을 1, 2년으로 단축시키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폐 오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나뉘고 자원순환의 경우 감량화, 재사용, 재제조, 물질 재활용, 에너지 해수 분야로 분류하게 됩니다.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분야의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탄소 저감 및 환경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로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연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2023년에는 5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분야의 산업 생태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식품, 농업용품에서 자동차 산업용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적용하려 노력 중이고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기반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와 대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산의 경우 각 국가 간의 강물 수출 제한, 관세 부과 등으로 자원 유출을 통제하면서 자국 자원의 재이용 사이클 개발로 재이용을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즈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폐전자기기를 재활용하는 센터를 건립하여 공정 처리 후 자국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간 이송 체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폐기물로부터 기금속, 희유금속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원 수준에 이르며 2024년까지 5조 5천억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몇몇 대기업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진입 단계이고 제조조 분야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에서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환경인식 부족, 원가 상승, 환경시설 기피 현상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강산의 경우 현대제철, 대한제강, 동국제강 등에서 철 재련, 고려아연에서 구리, 상신금속 등에서 알루미늄 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반도체, 휴대폰 분야의 희유금속 재이용 기술, 전기차 배터리 재이용 분야 등 활용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도시강산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원료는 1세대 곡물계, 2세대 목질계, 3세대 졸계로 분류되며 이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바이오매스는 자연에서 무한 재생산되는 장점은 있으나 상용화 물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바스프, 듀폰 등에서 폴리에스테르나 아미드 분자 구조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배터리 재이용, 태양광 모듈에서 희우금속 해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은 다양한 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술을, 독일은 SCR 촉매 제재적 기술 개발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신약 개발, 진단시약, 줄기세포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개발 성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고강도 고내열성 슈퍼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을 했고, 현대자동차 포스코에서는 히토류 추출 기술 개발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마그네슘 고기능 순환 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그린 뉴딜은 그린 스마트 뉴딜,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5대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2050 카본 넷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략 제품으로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고용 연료화,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 희우금속 해수 및 재활용 공정, 플라스틱 업 앤 다운 사이클링 공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분야의 기술 개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연료화 분야에서는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 확보,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의 공공 프로젝트 사업을 기반으로 개발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고용 연료화 분야는 저에너지 연소, 건조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혼소용 고용 연료 제조 및 혼소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고성능 폐기물 복합 분리 기술 개발도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분야의 경우 국내외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최근 생분해보다는 재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변화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 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제품 재활용 공정의 경우 환경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단체의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융합 재활용 신기술 공정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 기술과 국내 시장 개척 및 선점 전략이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히토류 원소 해수 및 소재화 분야는 폐제품 및 공정 부산물 활용을 하여 히토류 원소 해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국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 중소기업 중심의 히토류 원소의 해수 및 소재 개발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성능 소재 및 히토류 대체 저감 소재 개발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합성 섬유 분야는 정부의 소재 기술 지원 정책 등의 지속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원 장비 및 환경 부담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고분자 섬유 개발을 통해 국내 섬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분야의 전략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